서울총선 이번에는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변수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핵신당 그 돌풍이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판도라에서도 분명히 했지만은 진보 허리 마른 좌파 진영의 지지층을 갖다가 이게 쌍끌이 제인망식으로 이게 싹 흩을 거다. 진짜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요 근래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 입장에서 조국 핵신당을 바라보는 벌써 시각과 인식 자체가 180도 달라져 있어요. 조국 핵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덕을 볼 것이다. 이런 길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앞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이 조국 핵신당을 더 경계하기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연대가 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변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민주당과 함께 지지율이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국민의힘 긴장해야 합니다.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총선 전국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그 기세가 느껴집니까? 그럼요. 동네에 가면요.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겠다고 하는데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동네에 가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의원님한테도요? 그럼요. 저희로서는 천만다행인 게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후보까지를 냈다면 이제 그건 이제 거의 전면전인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건데 일종의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야권 파이를 키우는데 현재로서는 훨씬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난다. 참 제가 보기엔 불공정과 사법 리스크가 만나가지고 그 어떤 상승 효과보다는 하강 효과를 많이 거둘 것 같아요. 그 조합으로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참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일단 조국 혁신당의 수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목받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1번,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적임자여서. 2번,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실망. 3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 4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리움. 5번, 새로운 정당이라서. 저는 1번, 3번. 윤석열 정권 심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확실한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해요. 둘 다 정권 심판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쌍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런 수치가 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요. 예. 민주당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민의힘을 찬성하느냐, 다시 말해서 절대적 평가를 물으면요 두 당 다 이 낙제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한 거예요. 예. 이 야당의 조국, 이재명 이런 장면하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 문제, 상대적인 이 비교에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조국 동정론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저는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정권 심판,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실망. 조국 수석이 이 항소심까지 이미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국회의원으로 지금 뽑아주겠다는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기류를 가지고 중도층, 무당층까지 이제 확산시켜 보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핍박받고 탄압받는 정치적 인사가 있느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결합이 지금 민주당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이요? 네, 제가 보기에는 1번, 3번에다가 5번 요소까지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신당이 등장하면서 3년도 너무 길다.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하면서 한동훈이 사라지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조국 혁신당의 의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조속히 종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가장 단호하게 말하는 정당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제3당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도 있었고 새로운 미래도 있었는데 그 상품들이 이제는 신상품으로 보이지 않고 조국 이 혁신당이 가장 신상품인데 선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1번, 3번, 5번이 연합하면서 창당한 지 10일 좀 넘은 정당이 이렇게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도 약간 옮겨갔지만 이 3지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조국 신당을 통해서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번이라고 봅니다. 2번?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못 찍겠다 하고 있었는데 조국 그 신당 생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조국 그 대표도 언제든지 그 당권이나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조국 신당에서 예를 들어 비례대표를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다면 언제든 그 야권의 대선 후보로 주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언제든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금 편하자고 나중에 큰 본인의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까지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별난 걱정을 했습니다. 정치가 경쟁자나 경쟁 세력 없이 네. 어떻게 정치가 있을 수 그럼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지나친 걱정이시라고.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